네, 2026년 1월도 어느새 지나가고 벌써 2월의 첫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2월장 새롭게 대비해야 할지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1월 마지막 주가 드디어 다 지나갔었죠. 뉴욕 증시는 조금 아쉽게 마지막 날을 끝을 냈고요.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전체 그리고 지난주 우리 증시 상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1월 달은 정말 뭐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수익률을 네.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가 뭐 한 달간 거의 24% 이상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 이후,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서 월간 기준으로는 최고의 수익률을 신기록을 썼다. 월간 상승률 최고군요. 네, 있고 코스닥은 사실 뭐 그 전에 뭐 엄청나게 올랐던 뭐 버블, IT 버블 때 뭐 한 달간 뭐 제가 기억해서는 뭐 30~40% 뭐 이렇게까지 오른 적도 그때가 굉장히 튀긴 했었네요. 네, 네. 그때는 뭐 새로운 기술이 100배 가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코스닥이 이제 월간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1위로 24.2% 상승해서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이제 지난 1월 달 61조 8천억 원으로 상승을 했는데 주간 단위로 이거를 좀 세분해서 보니까 첫 주에는 뭐 한 50조 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계속 점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80조 원을 넘는 네. 그런 특징을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1월은 그렇고, 근데 지난주가 사실 또 코스닥이 또 난리가 난 그런 한 주였는데 한 주 동안 무려 15.6%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이요? 네, 코스닥이. 네. 그리고 코스피도 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인데 4.7%를 기록했는데 왠지 코스닥과 비교해 보면 되게 못 올랐다. 네, 상대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네, 4.7%가 지수가 한 주 동안 올랐는데 이게 좀 덜 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이제 뭐 엄청난 코스닥 수익을 기록했는데 결국 글로벌로 보면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를 그래봤자 2위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80조 4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네. 고객 예탁금도 103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급 강세장을 보낸 지난주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환율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었는데요. 사실 초반에는 워낙 강세가 나타나면서 환율이 좀 하락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그렇죠. 근데 그 주 후반부에는 다시 상승으로 전해서 결국은 3원 정도 하락하는 거에 그쳤고요. 국제 유가는 미국 한파로 인한 물론 재고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올랐다가 추가로 또 이란에 대한 어떤 긴장감 고조로 WTI 기준으로 지금 65달러를 벌써 넘어서는 초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큰 변동성 없이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지난주 이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어떤 무역 합의 절차 불이행을 문제 삼으면서 25% 관세율을 복귀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잠시 이제 지수가 좀 하락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상승으로 복귀를 했고요. 큰 영향은 없었네요.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4분기 영업이익 19조 1,600원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주가는 이제 90만 원을 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가 사실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주 초반에는 정말 엄청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여기 이제 대장주로 등극한 ABL 바이오가 산업비 우선순위 조정 이슈로 급락하면서 주 후반에 이제 동반 급락이 바이오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특징이었고요. 네, 뭐 20%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동반 급락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동반 급락한 다음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종목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바이오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 순위 변화가 나타났는데 2차 전지 종목들의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총 1위에 지금 등극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막판이었죠. 금요일 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에 따라서 최근 급등한 실물 자산의 어떤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금 현물 가격이 10% 가까이 하락하고 은 현물 가격은 30% 가까이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도 8만 달러 선이 좀 붕괴되면서 지금 7만 달러 중후반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뭐 비관적인 그런 전망으로는 5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5만 달러요? 네.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업종별로는 뭐 증권, 전기전자, 은행업과 함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방어적 업종이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5% 이상 상승한 업종은 17.3% 급등한 증권업종, 그리고 12.3% 상승한 의료정밀, 8.9% 상승한 통신, 8.8% 상승한 전기전자, 5.2% 상승한 섬유의료업종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일단 풍부한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의 상승 업종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방어적 업종도 지금 같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증시 조정을 대비한 움직임이 지금 시장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주가 아니었냐라고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과열에 대한 시그널들이 약간씩은 조금 나오고 있는 장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외인들이요. 그리고 굉장히 지난주에 좀 많은 물량을 팔아냈습니다. 거의 3조 4천억 원 가까이를 순매도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수급 주체는 이제 증권사죠. 그러니까 금융투자라고 불리는 증권사 수급이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지수 레버리지 ETF, 코스닥 레버리지 ETF를 매수하면서 이제 증권사들은 그것을 이제 개인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이거에 중립 포지션을 맞추기 위해서 바스켓으로 현물을 좀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개인들의 ETF 매수 규모가 커지면서 금융투자는 코스닥에서 한 주간 무려 9조 3,700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들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면 좋은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만 이게 만일 악재가 나오면서 대규모 ETF 매도가 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이 금융투자가 매수한 물량은 기계적으로 대규모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물량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장폭탄을 지금 안고 가는 형국으로 좀 네. 변했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는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이 이제 외국인 수급을 좀 살펴보면 양시장 방향성은 좀 달라졌는데요. 코스피는 3조 4천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에 코스닥은 이제 5,990억 원 순매수를 전환했는데 이게 6주 순매도 이후에 처음으로 순매수 전환이 나왔습니다. 네. 업종별로 이제 코스피를 보면 의약품, 비금속, 유통, 통신, 지주, 은행업을 매수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방어적 성격의 어떤 업종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뭐 순매수 상위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기, 셀트리온 순매수 상위를 올렸는데 시총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 중에서는 SK텔레콤이라든지 삼성 E&A, 하나비전의 순매수가 좀 특징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네. 뭐 시총 1위부터 3위까지 고르게 이제 순매도가 나타났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패시브 자금의 매도세가 나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서 순매수 상위 종목 보면 에코프로 BM, 로보티즈를 순매수를 했는데 다시 이제 바이오를 매도하고 뭐 2차전지 로봇을 다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인노공업, ABL 바이오, 파마 리서치가 있었는데 사실 코스닥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매매 방향성이 나오는 종목을 아직은 발견하기 좀 뭔가 어렵다. 엇갈리네요. 네, 네.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매도세를 완전 줄였기 때문에 이제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순매수가 계속 지속되는지가 코스닥에서의 외국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형주를 또 지속적으로 매도하는지도 네. 관심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대형주가 또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는지도 좀 관전 포인트를 정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순매도 상위에 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계속 이름을 올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 이야기를 잠깐 종전에 해주셨는데 중요한 게 이제 케빈 허시가 차기 연준의장 후보로 이제 낙점이 됐었죠. 네. 네. 이것 때문에 또 금이랑 은이 굉장히 폭락을 했었는데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시장이 크게 출렁인 걸까요? 근데 캐버넌 씨가 이제 사실 보면 시장에서 이제 알려진 거는 네. 과거의 어떤 발언을 보면 상당히 매파적인 성향을 띄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최근 또 발언들을 보면 뭐 금리 인하 이야기도 조금 발언을 하면서 다소 이제 매파적 분위기는 완화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캐버넌 씨 프로필을 좀 살펴보면 유대인이고요. 1970년생이고 학부는 스탠퍼드에서 공공 정책을 전공했고 이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모건 스탠리에서 M&A 관련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전무에 오르고 이후 부사장으로 퇴임했고요. 또 32사 때부터는 백악관의 이제 국가경제위원회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수행했고 35세 때 연준 역사상 최연소 이사로 지명되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 때 버냉키의 네. 의장을 도왔습니다. 일단 정책 스타일이 이제 물가 안정과 달러 가치 수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준의 독립성보다는 어떤 이제 정부 재무부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통화 정책과 또 부채 관리를 조율한다는 입장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연준은 사실 기준 금리를 낮출 수는 있지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좀 매각해서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 역할도 좀 강조한 바 있는데요. 유동성 회수가 결국은 강한 달러를 좀 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캐미로 씨가 말하는 달러 가치 수호와도 이제 일맥상통한 그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사실 강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실물 자산 가치가 약해진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 축소가 암호화폐 가치 상승에는 불리하고 또 실물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금, 은 가격, 암호화폐도 좀 하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 볼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매파적인 임무를 그럼 왜 했을까? 사실은 매파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에 상당히 적합한 인물이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는 실물 자산 하락과 같은 변동성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급등한 거에 대해 자연스러운 조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패드와치 그 올해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여전히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것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 의장이 바뀌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재료와 변수들 중에 이제 하나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것이 절대적인 방향성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재료다라고 연결시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향후 시장 조정이 나올 경우 좀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요새 언론에서는 이제 워시를 매파적보다도 덜 비둘기파적 이런 식으로 좀 완화해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파월의 시제가 저물고 워시의 네.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 우리는 월이 달이 바뀌었죠. 네. 2월 새롭게 전망을 좀 짜주신다면 2월 달은 어떤 장세를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 1월 코스피가 상당히 이제 많이 크게 상승했죠, 역대급으로. 근데 네. 이것의 본질적인 그런 원인은 사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를 정말 급하게 상향 조정시키면서 그에 따라 지수가 상승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2월 달에도 이렇게 실적 추정치가 막 올라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텐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코스닥에서는 사실 코스피 5천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어떤 이제 코스닥 지수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포모 성향을 가진 시중 자금이 증시에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네. 사실 수급이 만든 기계적인 상승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1월은 좀 급하게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 이제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도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추정치 상향 조정도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진 만큼 저는 이제 2월 증시는 조금은 그래도 과열에서 좀 벗어나서 좀 쉬어가는 그런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날 연휴로 인해서 3일간의 휴장을 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건이 아주 쉬어갈 수 있는 조건이 좀 완벽하게 갖춰진 상황이 좀 아니겠느냐라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나오겠네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월 초반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코스닥에서는 이제 신규 자금이 또 계속 유입되면서
이에 따른 기회적 매수세가 또 유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뭐 지수는 조금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급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로 증시가 하락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급격한 매도세로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번 주도 이제 금융투자 매수세가 크게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네. 코스닥 주식 비중을 조금은 좀 줄여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 상승을 견인한 반도체 제장주의 실적 발표가 완전히 지금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또 가격 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기간 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지난 4분기보다는 이제 이번에 다가오는 1분기 실적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정말 높은 성장률, 이익 성장률이 나올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심의 끈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반도체 대형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지속해서 지금 계속 보셔야 되고요.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중소형 증권사들도 올해 실적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아직도 쌉니다. 물론 지난주 상승률이 높았지만 그렇죠. 여전히 좀 관심권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코스닥은 또 정부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시총 상위 종목 위주의 상승이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은 항상 관심권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2월의 투자 전략은 지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서 일정 현금은 항상 보유하시는데 이 현금의 보유 목적은 하락 변동성이 나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로 활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급락시는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2월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투자 수익률 확보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1월에 대비해서 다소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점 시 매수하라는 전략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요 증시 일정,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AMD랑 아마존, 알파벳은 실적을 이제 발표를 막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사실 고용 지표의 어떤 미국 고용 지표 발표가 많이 들어가 있는 한 주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5일에는 또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미국 실적은 이제 2일에 플란티어, 3일에 AMD, 4일 알파벳, 5일 아마존이 있고 한국은 2일에 삼성 SDI, 4일 하나오션, 5일에 에코프로, 그다음에 6일에 네이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을 이제 주 후반부를 보면 주 초반에는 한국 증시가 조금 조정 이 나올 수 있지만 주 후반부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전략은 반도체 대형주는 이제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조금 비중 축소를 고려할 시점이 되지 않나라고 보이고 역시 증권사들의 그런 비중 확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증권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시고 자세한 2월 전략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